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98페이지. 자, 재고자산의 개념. 자, 우리가 이제 자산에는 우리가 이제 유동자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죠. 자, 이제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자, 이렇게 자산이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 당좌와 재고의 차이, 얘는 판매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금으로 바뀌는 걸 말하고요. 자, 재고자산은 판매의 과정을 거쳐야 현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은 판매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자, 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 자,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이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될 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판매의 목적으로 구입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의 특징 그러면은, 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럼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상품이나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들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 목적으로 현재 생산 중에 있대요. 생산 중에 있다. 그건 이제 원가액에서 배운 제공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거죠.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 자, 그 다음에 뭐 저장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개념만 먼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자기가 매입한 가격, 매입한 금액에 매입에 따르는 모든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을 우리는 매입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기업에서는 자, 직접 재료나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한 게 바로 이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자, 용역기업에서는 용역에 직접 관련된 노무원가나 기타 원가 또는 관련 간접원가를 우리 용역제공기업의 취득재비용으로 본다.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 자, 거기다 왕별하시고, 자, 취득원가로 가는 게 아니죠. 재료원가나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비용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외의 보관원가예요. 처음에 취득할 때는 자, 보관 비용도 원가에 들어가지만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보관을 위한 비용이다. 그거는 그냥 단기 비용으로 떨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되지 않은 간접 비용들,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특수항목, 거기다 왕별,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우선 미착상품이라는 게 있죠. 미착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자, 아직 오고 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에 따라서 내 건지 남의 건지를 구분해야죠. 자, 선적지 인도 조건, 그러면 선적할 때 소유권이 바뀌어요. 따라서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도착해야 소유권이 바뀌죠. 따라서 현재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다가 포함을 해야 된다. 그거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자, 내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주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거는 수탁자가 그 물건을 팔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겠죠. 자, 다음에 시성품. 자, 써보고 좋으면 사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자,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팔린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 물건으로 봐라. 자, 할부 판매는요,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파는 거다. 내 물건 아니에요. 자, 담보 제공 상품도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 거다. 자, 그 누구 건지 그 찾아주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자, 우리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과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수량 결정법, 자, 단가 결정법. 자, 수량 결정법은 계속 기록법. 들어올 때도 기록, 나갈 때도 기록. 그 다음에 실사법 해서 실지 재고조사법. 요거는 들어오는 것만 기록하고 나갈 때는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창고에 가서 얼마 남아있냐, 남아있는 재고를 조사해서 자,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같이 쓸 수 있는 혼합법.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수량 결정법. 그 다음에 이제 단가 결정법에는 개별법.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총후. 자, 근데 이제 후입선출법은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뭐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100페이지. 그 장단점, 그것도 이론으로 좀 잘 나오는 거니까 개념을 좀 파악하시면 돼요. 자, 선입선출법은 뭐야?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매하는 거죠. 자, 따라서 남아있는 물건은 가장 최근에 사온 놈이 남게 된다. 그에 비해서 후입선출법은 자,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요. 따라서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과거에 취득한 원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자, 이 후입선출법은 현재 수익에 가장 최근에 사온 걸 대응하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은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사온 놈이 남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충실한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다.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서 자, 거기 나와 있는 선입선출법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의 장점, 단점, 그거는 한 번쯤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익의 크기. 자, 이익의 크기는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 이익의 크기, 그 다음에 법인세의 크기, 이게 같이 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선의, 총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이 가장 크고 이익이 크고 법인세가 큰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평균, 총평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의 크기. 그러면 물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겠죠. 후총이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매출원가의 크기는 자, 요거하고 반대가 됩니다. 매출원가의 크기는 후총이선. 자, 요거 물가가 상승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개념 파악해 주시면 물가가 하락할 때는 그 반대구나. 후총이선이고, 자, 이 밑에는 선의총후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에 의한 원가 배분. 자, 추정에 의한 원가 배분은 자, 매출 총이익률법. 그 다음에 이제 소매재고조사법. 요게 있는데, 매출 총이익률법은 무조건 상품 계정 1번을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뭐 큰 문제 없어요. 또 소매재고조사법도 우리 시험에 요즘 들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한번 정리정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자, 다 체크해 놓고 제가 요런 것들 주의하세요라고 한 것만 좀 신경 쓰셔서 마무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자, 104페이지죠. 자, 104페이지의 1번. 자, 재고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
그럼 우리 아까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 목적으로 생산 중에 있거나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1번 치약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이 치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입한 원재료, 그러면은 재고자산이 되겠네요. 자, 2번 주식회사 합격증권이 투자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자, 증권회사에서는 주식 같은 게 걔네들의 재고자산이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3번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자,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부동산이 재고자산이 되겠죠. 4번 고객의 주문으로 선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제조 중에 있대요. 그러면 재고자산. 자, 5번 전자제품 전문업체가 고객 관리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 중인 컴퓨터. 이거는 뭐예요? 영업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니까 유형자산, 비품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5번만 정답이 된다. 자, 2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이게 또 뭐 이거는요 글씨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 글씨 하나하나에 함정이 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놓치시면은 아니 됩니다. 자, 1번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거나 제조 과정에 사용될 자산을 말합니다. 오케이.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우리는 재고자산 하는 얘기죠. 자, 3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다가 수익관세 더해야 되겠네요. 매입운임 더해야 되겠네요. 하역료 더해야 되겠네요. 하하, 매입할인 그건 빼야 되잖아요. 내가 매입을 했는데 100원에 매입했는데 10원을 할인했어요. 그러면 90원에 매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리베이트도 빼야 되죠. 그래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해야 한다. 3번이 땡. 자, 표준원가법이나 소매 재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 그때만 사용할 수 있죠. 자, 5번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후입선출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3번만 정답. 자,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1, 2, 3, 4는 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틀린 게 왜 틀렸는지 지문 정리만 도와드릴게요. 자, 5번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는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은 소매 재고 조사법을 사용하는 거죠. 매출 총이익률법이 아니라. 이 매출 총이익률법은 기말에 재고 자산이 얼마 남아 있어야 되는데 뭐 불이 났다. 그래서 타버렸거나 도난을 당해 가지고 재고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매출 총이익률법으로 추정해서 재고 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5번은 자, 백화점 같은 데예요.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자, 정상적인 결산을 재고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소매 재고 조사법을 이용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자, 1번 볼까요?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래요. 자, 이건 뭐야? 도착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잖아. 그러면 내 물건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도착지 인도 조건의 판매 상품이에요. 그러면 내 거죠. 이거는 판매자의 기말 재고 자산에 들어가야죠. 지금 문제가 조금 이제 그지같이 나온 거예요. 다음 중
기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러면은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도착지 인도조건의 판매 상품은 자, 이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외시킨 거죠. 자, 2번. 자, 상품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었으나 고객이 매입 의사를 아직 표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거는 내 물건이죠. 자, 아직까지는 내 물건이다. 자, 다시 상품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었으나 고객이 매입 의사를 아직 표시하지 않은 시송 상품이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이 내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고객에게 재고 자산을 인도하였으나 대금의 일부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무조건 팔린 거로 봐라 그랬어요. 따라서 3번은 내 재고 자산이 아니다. 4번. 자금을 차입하고 담보로 제공한 상품으로서 아직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내 물건으로 봐야죠. 5번.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했대요. 그러면 그거는 내 물건이죠. 그래서 지금 내 재고자산에 포함할 수 없는 거 그러면은 3번만 포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문제 5번. 어이구, 지저분하네요.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기말의 재고자산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요거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된다 안 된다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X1년 말 주식회사 한국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기말 재고자산 실사 했더니 10,000원이래요. 그럼 이건 우리 거. 2번 12월 1일 날 위탁한 적성품 중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는 1,000원인데 매출 총이익률은 판매가의 20%래요. 그러면 언제나 매출 총이익률법은 매출액을 1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율은 80%가 되겠네. 자, 그래서 800원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 자, 3번. X1년 12월 11일 날 발송한 시송품 중 기말 현재 80%에 대하여는 고객의 매입의사 표시가 있었대요. 그러면 산다 그랬으니까 그건 내 물건 아니고 20%는 매입의사가 없으니까 아직 안 팔린 거고 우리 회사의 재고. 그러면 2,000원에 20%니까 400원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자, X1년 말 현재 주식회사 한국이 FOB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대요.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으면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 물건이 아니다. 자, X1년 말 한국이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어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으면 이미 선적할 때 팔린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은 3개밖에 없네. 11,200원. 요게 정답이 되죠. 자, 1번만 정답입니다. 자, 똑같죠? 자, 6번도 같은 문제. 자, 그것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꾸. 자, 넘어갑니다. 7번. 자, 주식회사 대안의 X1년도 기초상품은 4,000원. 자, 상품 매입액은 30,000원. 자, 상품에 대하여 실사법을 적용하고 있고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기말 재고액이 4,000원이 있대요. 그러면 대안의 X1년도 매출원가는 얼마냐? 그럼 이제 우리는 자, 매출원가를 구하고 싶으면 자, 우리는 1번을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상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 그 다음에 매입, 자, 그 다음에 기말. 그러면 이제 얘가 매출원가가 됩니다. 자, 기초상품은 4,000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30,0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을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가 4,000원이래요. 자, 그 밑에 이제 추가사항. 위탁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상품 중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수탁자가 안 팔았으면 그 물건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죠. 6,000원. 자, 12월 24일 날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대요. 그러면 선적할 때 이미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내 물건. 그래서 2,000원. 그 다음에 시용 판매한 상품 중 X1년도 고객이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금액은 2,000원이며 자, 매출 총이익률이 10%래요. 그러면 원가율은 90%. 그러면 298, 1,800이 아직 안 팔렸죠?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13,800원이네. 자,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34,000원에서 13,800원을 차감하면 자, 매출 원가는 22,200원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결론. 자, 우리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요런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한 문제는 간단하게 줍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자, X1년 결산 완료 직전 재고자산의 실사로 다음의 사항을 발견하였다. 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자, 위에 수정 사항을 반영하면 자, 우리 회사의 매출 총이익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회사는 매출 총이익이 지금 그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산을 끝냈어요. 그러면 요 네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되면 우리 회사의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1번 중복 실사로 인하여 상품 4,000원이 기말 재고자산에 2번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기말이 커져 있잖아요. 자,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아요. 그러면 2번 기말로 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1번은. 그래서 마이너스 4,000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 재고자산의 매입운임 5,000원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이건 뭐야? 매입운임은 원가에 포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그거는 다시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돼요. 그럼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이 커지죠. 자, 언제나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다. 자, 그래서 이제 5,000원을 더하는 거예요. 1번은 자산이 과대되어 있으니까 빼요. 자산을 줄이면 이익이 주는 거고 2번은 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자산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해 주는 거고 그 원리만 잘 이해하세요. 자, 세 번째, 외부 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품 8,000원을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했대요. 내 거 아니니까 빼줘야죠. 자, 마이너스 8,000원. 자, 네 번째, 외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의 상품 10,000원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집어넣어야죠. 자,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은 커집니다. 자, 따라서 플러스 10,000원. 자, 그러면 결론은 3,000원만 더 늘어나면 되네요. 플러스 3,000원.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3,000원 증가시키면 정확하게 처리한 게 된다. 자, 이거 항상 우리 회계에는요. 자,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아요. 자산이 크면 이익이 커요. 자산이 크면 자본이 커지는 거고. 요거 꼭 따라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부채가 큽니다. 자, 부채가 크면 자본이 적어지죠. 자본이 적어지면 이익이 적어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좀 잘 정돈을 해주시면은 아주 쉬운 문제였다. 자, 9번입니다. 자, 다음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재고자산에 대한 거래 내역이다.
자,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에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자, 이건 진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특히 선입선출법이면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실사법으로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퉁쳐서 해라. 언제나.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서에 가셔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셔야죠. 자, 다시 한번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실사법으로 하나, 자, 선입선출법으로 할 때는 그 결과물이 똑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든 그냥 퉁쳐서 실사로 하시는 게 편한 거죠.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월 1일 자, 기초가 100개 그 다음에 11원 자,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매출 자, 몇 개? 30개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매입 자, 7월 1일 날 50개 자, 20원 자, 그 다음에 8월 1일 날 판매 자, 8월 1일 날 판매 90개 자, 11월 1일 날 매입 자, 이번에는 150개 30원 자, 12월 1일 날 판매 140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선입선출법을 사용했을 때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 30개는 11원짜리가 나가겠네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90개가 나가요. 그럼 아까 여기서 100개 중에서 30개가 나갔으니까 70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70개는 11원짜리. 그럼 나머지 20개는 20원짜리가 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20개는 나가면 이제 여기 30개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40개가 나갔으면 아까 여기서 남아있는 게 30개. 자, 30개는 20원짜리고 그 다음에 110개는 요거 30원짜리.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매출원가니까 자, 30 곱하기 11 그러면 330원. 자, 여기는 770원. 여기는 4,000원. 자, 여기는 6,000원. 자, 여기는 33,000원. 맞나 모르겠다. 자, 110원 곱하기 30 그러면 3,300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0개 곱하기 20 그러면 아이고 600원이네요. 에이, 뭐 정신이 없네요. 그럼 이건 400원이겠네. 400원. 자, 20개 곱하기 20원 400원. 자, 위에 70개 곱하기 11원 그러면 770. 자, 저기는 330 맞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하시면 330 플러스 770 플러스 400 플러스 600 플러스 3,300 그래서 매출원가는 5,400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촌스러운 방법. 왜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계속기록법이라고 하더라도 무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실사로 하라 이 소리예요. 실사라는 것은 자 보세요. 팔린 게 30개 팔렸고 90개 팔렸고 140개 팔렸어요. 그러면 260개가 판매된 거죠. 다시 30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140 그러면 이제 260개가 팔렸으니까 자, 선입선출법은 위에서부터 260개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100개, 11원. 자, 그 다음에 사온 게 50개. 얘는 20원. 요거죠? 그러면 150개네.
그러면 나머지 110개. 자, 110개는 30원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자르면 되잖아요. 얘 다 팔렸구나. 100개 팔렸구나. 자, 50개는 팔렸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30개만, 팔린 거죠? 그러면은 요게 몇 개 돼요? 260개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곱해 봅니다. 100개 곱하기 11원. 그러면 1100원. 자, 여기는 1000원이겠죠? 여기는 3300원이겠죠?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면 54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저처럼 퉁 쳐서 하든지, 얼마 차이는 알려나? 근데 이렇게 퉁 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110페이지예요. 자, 주식회사 대한의 X1년도 상품 매매에 관한 기록이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으로 상품 거래를 기록한다면 자, 1월 20일에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이다. 자, 이제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 문제의 유형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1월 1일 날 자, 기초가 100개가 있었고요. 자, 하나에 2,000원짜리. 자, 그 다음에는 1월 15일 날 매입. 자, 몇 개를 매입했느냐? 100개를 2,100원에. 그 다음에 이제 1월 20일 날, 자, 여기서 이제 현금이 나간 겁니다. 현금으로 팔았어요. 몇 개를? 160개를. 자, 160개를 하나에 얼마씩에 팔았느냐? 3,000원씩에 매출을 한 거라. 그러면 이날의 기록이에요. 요거를 계속 기록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래요. 그럼 계속 기록법은 들어올 때도 기록하고 나갈 때도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우선 뭐로 팔았나요? 현금으로 팔았네. 자, 차변의 현금이 얼마가 돼요? 160개가 3,000원씩에 팔았으니까 48만 원에 팔렸죠?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이 48만 원 이렇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없애야 돼요? 상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자, 없어진 만큼 얘가 뭐가 되느냐? 매출 원가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기록하고 나갈 때도 원가를 따져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갔어요? 이게 160개니까 100개는 2,000원짜리. 그 다음에 나머지 60개는 2,100원짜리. 그러면 이게 20만 원이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12만 6천 원이 되네요. 그러면은 32만 6천 원이 매출원가. 그 다음에 상품은 32만 6천 원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사법이다 그러면은 요 밑에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요 밑에 거를 하지 말고 자, 위에 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냥 상품 이래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계속기록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이 문제가 실사법 그러면은 3번으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11번입니다. 자, 4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합격의 자료라. 자,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수량의 파악은 계속기록법이고 원가의 흐름은 선입선출법. 그런 거 볼 거 없잖아요. 선입선출법이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퉁퉁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4월 1일 자, 기초가 1000개 자, 하나에 25원
자, 4월 8일 날, 자, 900개를 매출. 자, 하나에 40원씩에 판매했네요. 그 다음에 4월 14일 날 600개를 30원에. 자,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매출. 자, 500개 50원에.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800개를 자 40원에.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매출 자 몇 개를 600개를 자 하나에 65원씩에 판매했다. 자 문제가 뭐예요? 계속기록법이 이런 거 보지 마라. 선입선출법이네요. 그러면 어떡하더라? 퉁쳐라.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얼마 남았느냐를 보려면 자 우리가 매출한 게 자 900개와 500개와 600개 그러면 2000개가 매출이 됐네. 그러면 자 2000개를 위에서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1000개 600개 그 다음에 여기서 400개가 나갔겠네. 그럼 남아있는 거는 400개가 남아있죠. 자 400개가 하나에 얼마짜리? 40원짜리. 그래서 4, 4, 16 16,000원인가요? 자 그래서 기말 재고 상품은 16,000원이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매출이익을 물어봤어요. 자 매출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그럼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냐니까. 그럼 우선 매출한 게 4, 9, 36 5, 25 39,000원. 그러면 요거 매출액은 요거 3개예요. 36, 25, 39 10만원이네요.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알면 되죠? 자, 매출원가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몇 개가 팔렸습니까? 팔린 게. 지금 팔린 게, 자, 900개와 500개, 600개. 그러면, 2000개가 아까 매출이 됐죠?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2000개를 찾아주면 되죠? 그럼 요거 1000개. 자, 1000개가 25,000원하고, 자, 그 다음에 600개가 18,000원하고, 그러면 400개만 여기서 나갔겠네. 자, 400개가 40원씩. 그러면 16,000원인가요? 4, 4, 16. 그럼 이게 매출원가. 그러면 2518, 16 더하면 25,000원, 18,000원, 16,000원 더하면은 59,000원이 매출원가죠? 그러면 59,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0만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이익은 41,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선입선출법이 몇 번만 해보세요. 진짜 아주 쉽게 따박따박 답이 보이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한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 우리 가중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선의, 총후 이렇게 있잖아요. 선의, 총후. 자, 요게 이동평균법이고, 자, 이놈이 총평균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요게 계속기록법이에요. 자, 계속기록법에 의한 가중평균법 그러면 아 이동평균법으로 하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토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사법으로 하라는 거죠. 총평균법은 실사법. 자,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이 이동평균법이다. 그 개념만 먼저 파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쉽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두 개 다 하래네. 실사법도 해보고 계속기록법도 해보고. 그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적어야 됩니다. 자, 1월 1일 날 기초가 100개. 자, 1월 1일 날 기초는 100개. 하나에 4원. 자, 3월 4일 매입. 자, 300개. 자, 4원 50전.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매출. 자, 200개. 자, 그 다음에 9월 25일 매입. 자, 9월 25일 날 매입 100개. 5원. 자, 그 다음에 12월 말일. 기말. 자, 기말은 300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실사법과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얼마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실사법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거는 퉁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100개가 4원이면은 400원이고, 자, 300개가 4원 50전이죠, 이거. 그러면 300개가 4원 50전이면 1350이고, 자, 그 다음에 100개가 5원이니까 500원이고, 그러면 이제 토탈 몇 개가 돼요? 100개, 300개, 400개, 다시 100개와 400개, 500개가 되네. 그러면 500개의 매입 가격이, 자, 500개의 매입 가격이 2250원. 다시 400원 플러스 1350원 플러스 500원 하면 2250원. 그러면 2250원이 500개니까 4원 50전이네요, 평균. 이게 토탈 평균, 총평균법이잖아요. 그러면 자, 몇 개 팔렸어요? 그 중에서 자, 팔린 게 200개만 팔렸네? 그러면 200개, 그러면은 4원 50전 곱하기 200개, 그러면은 900원인가? 자, 900원이, 자, 여기 이제 실사법에 의한, 자, 총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가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실사법으로 900원짜리를 찾으면 1번하고 4번이네. 그럼 이제 계속기록법으로 또 답을 찾아봐야죠. 자, 계속기록법은 이제 그때그때 합니다. 자, 요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 지금 몇 개예요? 100개와 300개니까 400개. 자, 400개가 1750원. 그럼 요거의 단가. 자, 1750 나누기 400. 그러면 4원 37.5전.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200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00. 그러면은 875원이 매출원가구나. 그래서 계속기록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4번이네요. 875원. 자, 다시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게 실사법이니까 나중에 토탈로 하는 거다. 그 원리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 13, 14, 15 또 쭉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